I wonder if in heaven, if I'll still have you by my side. Cause I don't ever know if I'll ever let you go. I'll never let you go. 안녕하세요. 슈퍼리치드 하우스 채널의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옷 잘 너무 지내셨나요? 예쁜데요? 그러니까요. 옷이 너무 이게 예뻐서. 어떤 옷이죠? 이거는 그 비욘드 클로젯. 네, 비욘드 클로젯에서 그 디자이너 고태용 대표님께서 저희 슈퍼리치드 하우스 고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네네. 수현 씨도 네네. 또 뵌 적 저희 있죠? 네네. 또 저희 고객이기도 고객님이시기도 하시기도 하시죠. 하고. 네. 네, 그 회사에서 저희 방송 콘텐츠를 위해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른 영상에도 아마 이제 또 협찬된 네. 또 셔츠가 이렇게 또 저희가 입고 출연할 계획인데 오늘은 그 올 시즌 가을에 네, 너무 예쁜 신상품으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기분이 굉장히 좀 좋죠. 산뜻합니다. 네. 가을을 맞이하는 협찬 정도가 느낌으로. 아니라 증정을 해주셨다는 그러니까요.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용 대표님. 자, 네. 자, 오늘은 어떤 네네. 주제를 다루실 예정이죠? 네,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 할 건데요. 네. 대표님이 60세가 네. 됐어요. 60세요? 네네.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아있죠. 20년 넘게 남은 것 같은데. 그쵸. 한 60살 정도 됐을 때 네. 대표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기를 원하세요? 미리 좀 꿈을 꾸었었죠. 네네. 네, 뭐 60세까지는 아니고 당장 저는 한 10년 뒤 정도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0세. 저는 50세가 되면 저는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저희 아들하고 예. 와이프랑 같이 저는 사실 아파트보다는 네. 좀 싱글하우스, 단독주택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마당을 갖춘 그런 싱글하우스에서 네네네. 은퇴를 하고 좀 지금처럼 이런 방송 콘텐츠 영상 활동을 계속 하면서 네. 또 그쯤 되면은 책도 하나쯤은 좀 쓰고 싶고 멋있어요. 네. 뭐 좀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질 네네네. 테니까 한 이 작가님. 정도로만 하고 네네. 네 아무튼 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뭐 이런 뭐 은퇴 뭐 예 그런 거에 대한 주제인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그 사는 인생 전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항상 고객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처음에 여쭤보는 게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미래에는 어떤 삶을 꿈꾸세요가 사실은 그 첫 번째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꿈이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막 미소가 나오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계획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로 잡히는 또 네.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오늘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자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쵸.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우리 수명이 되게 길어졌기 때문에 네네. 오래 사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없죠. 돈만 많으면 뭐해요. 건강도 해야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노후가 돼서 아까 원하셨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인 그런 기반도 잘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하긴 오래 살아도 네. 뭐 여유있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지 수명만 길다고 뭐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아마도 굉장히 오래 살 거예요. 우리 뭐 100세 아무래도 시대라고 예전에 하는데, 비해서는. 그쵸. 요즘에는 12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자꾸 아파도 의료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니까 계속 고쳐주고 계속 살려내고 하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장기 생존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네.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있겠죠. 오래 사는데 아픈 채로 오래 살거나 가난한 채로 오래 살게 된다면 이거는 리스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리스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사실 뭐 중년 정도 네네. 되어도 네. 다들 뭐 저도 그렇지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아직은 젊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태가 있어서 좀 우리가 질병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자연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고 우리의 생활 환경, 뭐 습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네.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사실 생겨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 북극곰도 네. 빙하가 다 녹아서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빠져 죽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약간 이런 것처럼 저희도 지금 실질적으로 자주 겪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봄 되면 황사, 미세먼지 엄청나잖아요. 네. 그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가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필수는 아니었지만. 그쵸. 그쵸, 저희는 기억하시죠? 황사 때문에 예, 항상 그 시즌만 됐을 때 황사 마스크를 좀 착용을 했었던 맞아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익숙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종종 사용했던 거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치명적인 질병의 증가율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죠. 네. 네, 2018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중대 질병은 가속화되고 고해감에 해당되는 백혈병 같은 이런 발생 지수가 2005년에는 2,347명에서 2015년 3,242명 그래서 38%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중대한 질병들이죠.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진료 인원이 10년 사이에 각각 43%, 어이구. 31%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전히 3대 질병은 뭐 같지만 네네네. 심각하지만 이전보다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그런 질병들이 네네네. 계속 추가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장치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사전에 하면 좋을지. 맞습니다. 네. 질병도 점점 가속화되고 하는 만큼 의료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 방식에도 예전보다 훨씬 최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또 여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좋은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치료가 있고 더 좋은 치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고액이다라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실손보험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들 다들 사실은 쉽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좋은 치료들은 대부분은 비급여예요. 결국 내 돈으로 쓰지 않으면 좋은 치료를 받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결국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맞습니다. 가중이 될 수 있죠. 다음에 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16년 33개의 주요 수술의 한 건당 진료비가 275만 원. 이거는 2011 한 5년 기준으로 한 22% 더 상승했다라고 네. 하고 특히 심장 수술은 같은 기간 73.2%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지금 뭐 2,695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통계니까 뭐 낮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진료비 중에서 1,000만 원 초과의 고액 환자 진료비 비중이 거의 30% 수준이네요. 이건 굉장히 높지 않나요? 그냥 높아요. 한 번 아픈데 치료하는데 1,000만 원씩 든다? 솔직히 갑자기 그럼요. 너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치료비가 높아지는 만큼 예전처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진단비 그리고 또 실비보험 네. 이것만으로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런 고액의 치료를 위한 제대로 된 건강보험의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잘은 모르지만 해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 비해서는 저희는 사실상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거 좀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건강보험도 중요하지만 그 종합적으로 준비가 좀 필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항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네.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 건강에 대한 그 보험 준비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진단비예요. 진단비는 일단 어떤 질병에 확정이 되었을 때 실비처럼 내가 아픈 만큼만 돈을 지불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된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진단금은 클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질병에 대한 것들은 진단금 크게 가져가시고 이제 특약으로 각종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것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통계가 지금 있어요. 내가 그렇게 갑자기 확률이 높나요? 암에 걸려서
이제 진단비를 받는데 네. 진단비가 내가 원래 치료비 예상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안심할까요? 과연? 글쎄요. 다행이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더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암에 걸리고 이거를 치료를 계속하고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지출만. 치료비와 그쵸 간병비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돈이 계속 지출이 되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기회비용까지 자산이 그렇죠. 상실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처럼 진단비를 자꾸 최소한으로 하지 마시고 진단비 크게 가져가시면 나머지 치료비, 수술비도 특약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남은 진단금으로 남은 생활을 영위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집중이 싶어요. 확 되네요. 그렇죠. 제가 또 보통 중요한 설계사님이 부분. 오셔가지고 뭐 이런 부정성 최소로 보험에 하세요.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렇군요. 뭐 아니, 그냥 최소로 그렇고 해주세요. 했는데 약간 이렇게 제가 되잖아요. 컨텐츠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맞아요. 이걸 리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집중도 확실히 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해야 될 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어차피 우리가 암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치료가 있고 더 좋은 치료들이 있다. 더 좋은 치료라는 것은 그 항암 치료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치료가 사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네. 아픈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든데 치료 과정까지 너무나 험난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가족까지.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표적 항암 치료 이런 그런 특약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거는 뭐 실비법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인데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암세포를 죽이려고 방사선을 쏘잖아요. 네. 그러면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다른 세포들까지 같이 죽게 돼서 그래서 면역이 약해지고 항암 과정에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네. 표적 항암 치료는 암세포에만 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확히 그 부분만 계속해서 치료를 돕기 때문에 다른 몸의 신체적인 그 리스크가 조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특약들을 반드시 체크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일도 할 수 있고 사실 요즘 완벽히 오프라인으로 일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재택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조금 몸이 그래도 버텨줄 수 있어야 아픈 과정 속에서도 무언가를 할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을 네.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우리가 늘 아직도 그 건강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질병은 이제 한순간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오늘은 갑자기 못하는 오니까. 네, 그런 순간. 저도 제가 뭐 제 건강을 자신하다고 하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는 뭐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걱정은 되긴 해요. 자신 그러다가 없으세요? 작년에 이제 종합검진을 와이프랑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뭐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심리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질병이 닥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6개월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6개월 뒤에 막 진단 받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고해가 이게 갑자기 뭐 췌장암이나 이런 것들 진단받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식생활이나 이런 생활 습관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인스턴트화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정확한 영양소가 맞아요. 이렇게 또 조금 섭취가 좀 불가능한 상황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것도 네. 뭐 유전적인 영향이 크긴 하지만 네. 유전이 없더라도 갑자기 뭐 소아당뇨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진단금, 뭐 치료비, 수술비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성인병에 대한 특약에 대한 것도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단순하게 그냥 뭐 종신보험이다, 암보험이다, 무슨 어떤 3대 질병에 관한 그런 보험이다를 넘어서 네네. 조금 디테일하게 맞아요. 수술의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그때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네네네. 조금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고통이 네네네. 좀 덜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옵션으로 이렇게 네네네.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되게 기뻐야 되는데 사실 걱정도 되는 게 뭐냐면 있죠?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늙는 거, 두 번째는 죽는 거. 네. 근데 이 누구나 죽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네. 장기 간병. 그쵸? 건강하다가 갑자기 나 죽을 거야 하고 다음날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노화가 되고 천천히 늙어가고 몸이 많이 아프면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가족들이 이걸 다 케어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옛날 같은 네, 경우에는 자식들이 그거를 필수적으로 부모님을 케어하고 그렇죠. 했었지만 뭐 며느리도.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당연히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그렇죠. 뭔가 사업을 하고 맞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자식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네.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그 처가댁 식구 할아버지께서도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서 네네네.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도 나이가 사실은 케어를 받을 정도의 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분께서 나이 드신 분 자기 부모님을 좀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예, 아무래도. 그래서 간병인 분도 있고 또 예. 몸을 씻겨주시는 네네네.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가까이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뭐 대비해야 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간병 시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되지만 사실 누구나 아까 치료랑 똑같아요. 기본적인 그 보조를 받을 것이냐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켜드릴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지키는 겁니다만 해서 네.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향후에 우리가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다가 또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정말 편안하게 있다가 가줄 수 있는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 하니까 하지만 네. 너무 중요한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 간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그런 비용들도 좀 커버해 주는 것도 있고 네. 또는 어떤 이것도 슬픈 이야기지만 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되면 네. 어떤 그 장기 동안 그 납부하던 네.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 건강보험이 뭐 많이 가입들 해보셨겠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디테일하게 아주 정말 소위 말하는 빵빵한 건강보험을 준비하시려면 20-3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가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기간을 조금 넓게 펼쳐놓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아프고 다시 또 치유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너무 단기간으로 잡지 마시고 넓게 잡으시면은 많은 그 특약들을 조금 적은 비용으로 나누어서 받으시되 혹시나 중간에 뭐 조금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네.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한 보험료는 납입 면제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 그 보험을 말씀처럼 네. 빵빵하게 이제 잘 이렇게 가입을 네, 해놨는데 70대 뭐가 되고 해서 네네네. 너무나도 건강한 거죠. 70대까지 다행히도 안 아픈 네, 거예요. 뭐 사고도 없고 아픈 너무 것도 건강하게 없고 산 너무 거죠. 건강한 네. 거죠. 맞아요. 그럼 보험금 탈 일이 없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네, 정말 빵빵해서 어떤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막 스스로 만족하면서 막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달 돈이 계속 만약에 그러니까요. 80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평생 내야 되는데 안 아프면 이거 어떡해? 다 없어지는 돈 그런 아니야?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도 바뀌고 의료도 막 발전을 하는 것처럼 보험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럴 네. 때는 하이브리드형 약간 종신보험 쪽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한참 일하고
하는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나이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 한참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이러다가 아프면 너무 걱정되고 제 나이죠. 혹시 유고가 생겼을 때 너무나 큰 리스크가 가정으로 일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기본적으로는 사망을 보장하되 네. 특약으로 내가 질병에 걸리면 거기에서 보험금을 또 지급받을 수 있고 그러다가 향후 좀 일정 시간이 돼서 이제 내가 꼭 지금 어떤 가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네. 애들도 다 이제 출가를 했어. 자기가 네, 밥벌이 네. 다 하고 잘 살아요. 네. 그럼 이제 가정에 대한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 나 이제 노후를 조금 즐기고 싶어라고 하시면 일정 시기에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해 버리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물론 뭐 가입 기간이나 여러 가지 특약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때로는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결론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네. 금융상품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보시고요. 이렇게 소멸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소멸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60대, 70대 저희 아무래도 슈퍼리치더하우스 고객분들께서 네네. 저희랑 이제 사실 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보통 하지만 네네. 그 외적인 그런 향후에 대한 그 노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사실 하게 되거든요. 너무 많이 제가 하시죠. 아무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월등히 높지만 저도 고객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같이 뭐 공감은 해줄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고민하게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이렇게 자식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물리적인 도움. 사실 그게 돈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맞아요. 예, 저 같은 할아버님만 해도 그 몸을 이제 가누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아직도 90대 이제 후반인데 나이가 건강해서 체력 관리를 잘 네네. 하셔서 건강하다고는 다행이다. 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화장실까지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 보통의 사람은 네. 한 10분, 1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너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건데 맞아요. 큰 자식들이 네네. 그러니까 저희 장인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인데 60대 노인이 그 90대 노인을 시켜드리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모두의 삶의 질이 너무나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로 케어가 된다면 되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지 네네.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는 금융상품을 잘 결정하시면 네. 뭐 내내 마음도 편하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또 이 물질적인 것도 사실 손해보지 않으시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따로 문의 주시고 네. 네. 오늘은 지금 그래서 지금 건강에 대한 문의 계속 주셨잖아요. 네, 이제 네. 건강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한 달락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고 각종 네. 금융상품, 보험상품들도 많이 이제 진화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아주 이제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생존, 장기 생존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강 말고도 다른 주제로 뭐 이야기를 다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대표님 50세에 은퇴하고 네. 막 아까 엄청난 꿈을 얘기하셔가지고 얘기한 거 기뻐하시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 일단 돈이 필요하고 네네.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는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들이 있으면 노후는 너무나 아름답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정말 건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나온다.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우리 집은 3대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어 이러면은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살겠어요. 그죠? 네. 네. 그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고령층들은 이제 젊을 때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제 자녀 키우고 교육비 쓰고 이러다가 자녀들이 이제 다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노후다라고 하는데 그때 되면 막상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야. 자녀들을 다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네. 일해야 돼. 일해야 되겠죠. 그렇죠. 노후에. 재취업을 노후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또 일해야 돼. 끊임없이. 이제 이런 끊임없이. 생각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오케이. 주요 국가의 75세 이상의 고용률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덴마크 원래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잘 0%에 있다고 없어요. OECD 평균이 4.8%, 75세 이상 고용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8.3%, 한국이 17.9%. 엄청 높네요. 75세 이상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때가 한 70대 정도 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훨씬 맞아요. 넘어가셨는데도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또 있는 것이죠.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낮춰서 65세 이상 고용률. 네. OECD 평균 13.8%, 한국 3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높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서 한국은 노년에도 역시 일자리가 많아 좋은 나라야.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요, 그냥 뭔가 네, 하고 정신없고 싶으세요? 바쁘고 여유가 없어 보이는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은퇴 이후에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나 정말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79.3%가 생활비 때문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려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노인분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일이라는 게 물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말 노후에 가서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게 삶에서 어떤 가치의 척도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원하는 가장 큰 가치가 자아실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지게 나이 들어 가시는 분들은 뭐 5, 60 되셔가지고 갑자기 화가로 데뷔하신 분도 있고 뭐 사진작가 되시고 네. 시니어 모델 같은 것도 하시고 너무 맞아요. 멋지게 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젊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준비해 둬야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가능하죠. 우리가 정말 딱 국민연금 나와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어르신들도 계세요. 근데 국민연금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70, 80 정도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네. 그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셔서 본인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예상 수령액을 볼 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니 평생에 일해서 돈 내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라고 하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네. 지금 그 화폐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화폐 가치라는 맞아요. 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연금 수령 예정 수령액이 70에서 또 많게는 뭐 100만 원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10년 뒤, 뭐 15년 뒤에는 그렇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별로 없다라는 한정적이겠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만 의존을 하실 게 아니라 개인연금은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뭐 예금 적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모두 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자산들이 약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불려나가는 자산이라면 연금은 사실 계속 노후를 위해서 모아가는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분산 투자죠. 네. 공격적인 걸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네. 안정적인 것으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이런 네.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인연금 가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험개발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에서 29세, 20대가 12.8%, 30대가 25.3%, 40대가 28%, 50대가 22%, 뭐 이런 식으로 정작 연금이 가장 필요한 노령 인구들 가입률 보이세요, 지금? 네. 70대가 1.5%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보면은 젊을 때에는 가입률이 높은데 뒤로 갈수록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가입을 했다는. 가입을 했는데 네. 중간에 해지해서 없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끈기가 맞아요. 해지율도 굉장히 높나 보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이게 사실상 개인연금 가입자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멀리 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게 젊은 시절에 그래 남들 다 하니까 또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돈이 네. 벌리는 게 보이니까 네. 그래 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이거 좀 넣지 뭐 넣어보지라고 하는데 이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느 세월에 받아. 그냥 지금 일단 쓰고 나중은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맞아요. 저만 해도 보험에 대한 저도 이제 뭐 몇 개 이제 결혼을 해서 드디어 이제 뭐 몇 개를 좀 하긴 했는데 네네. 그 전까지는 아니 나 돈 많이 벌면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 그죠. 그냥 갑자기 돈 많이 이게 좀 벌면 작아 되지. 보이는 때가 또 있기도 해. 지금 또. 아픈 네. 것도 아니고 내가 사실 이걸 딱 느끼지 않고 있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막 자꾸 이제 종용을 하고 하니까 그냥 듣기만 했지 안 하다가 저도 사실은 30대 중반 이때 처음으로 네네. 중심보험도 가입하고 실비보험도 가입하고 그 전에는 아예 보험에 관심 대한 없어요. 네, 맞아요. 가입을 안 했었어요. 20대 남자가 제일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입을 한 것도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혹시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겨질 뭐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네. 남겨질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쪽의 가입보다는 저쪽의 가입을 좀 많이 해서 가족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의 리스크를 혹시라도 그렇죠. 케어할 수 있게끔 왜냐면 준비하시는 거 물론 아주 저는 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서 이때쯤 됐을 때는 나는 이 정도의 자산을 만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꼭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모든 게 다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오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맞아. 모르는 사고도 있을 수 상황들이 있고. 그쵸. 가족이 생기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보험을 이제 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중요하다고는 이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야 뭐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3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 네, 가족이 네. 지금 있지 않더라도 좀 오늘 다루는 이 컨텐츠 영상을 좀 귀담아 좀 들으시고 오늘에서부터라도 네, 미리 네. 뭐 당장 가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상식선에서 좀 유념해 두고 알고 언제든. 또, 이렇게 지금 저희 컨텐츠 영상에 참여해 주시는 네. 김소전 FSR님 되게 중요한 인프라가 됐잖아요. 네, 네. 더보기란에다가 네.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네.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뭐 건강보험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젊을 때부터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너무 여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붓다 보면 젊을수록 좋겠죠. 나중에 훨씬 많은 금액이 쌓여 있을 거고 이게 잘 운용되면 나중에 굉장히 큰 또 머니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70대, 뭐 네. 60대 지금 너무 멀어, 뭔 얘기야라고 멀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멀죠. 근데 시간 점점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딱 그쵸? 작년부터 그런 가속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이 된 나는 누가 먹여 살리고 누가 지켜주는지 아세요? 며느리, 뭐 자식, 아니죠. 사위. 내가 해왔던 네. 돈이죠.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 70대의 나는 지금 제가 40대니까 40대에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인드로 네. 여러분들도 뭐 이제 노후를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하실 일이 많겠지만 그때의 행복한 나는 지금의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를 좀 유념해서 우리 노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진지하게 저의 노후에 대한 이제 것에 대해서 한번 상상도 해보고 준비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장기 생존에 대한 리스크,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그렇죠. 온전히 기본이죠. 자신을 위해 노후의 경제적 장치를 마련하라. 뭐 이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보기란에 이제 또 내용도 좀 써놨고 그리고 댓글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문의 답변을 주세요.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곳으로 마치고 또 다른 에피소드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